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게 한 편이에요. 사실 딱히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더라고요. 저와 취향도 취미도 삶을 사는 가치관까지 잘 맞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괴롭히는 시댁 사람들 때문에 남편이 의절해야겠다고까지 했는데 남편과 머리 싸매고 좋은 술수를 부렸더니 이제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으시게 되었어요. 통쾌하게 복수도 하고 이제는 대접까지 받게 된 제 사연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엄마를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셨거든요. 저한테도 항상 일찍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남편 내조하고 살라고 그게 여자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릴 땐 당연히 그래야 하는 보다 했는데 크고 나서 보니 그게 옳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생각을 바꿔서 최대한 결혼도 늦게 하거나 하지 않고 내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긴 했지만 대부분 가벼운 만남으로 만났죠. 남자들을 만날 때 항상 나는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걸 밝히고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32살에 저보다 4살이 많은 36살 남자를 만났어요. 우연히 와인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말이 참 잘 통하더라고요. 취미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비슷했습니다. 저희 둘 다 결혼보다는 내 삶이 중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매주 한 번씩 와인 동호회에서 만나면서 점점 친해졌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연애만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시간을 같이 보낼수록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크게 싸우는 일도 없이 4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딱 저희가 만난 지 4년째 되던 날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연지야, 나는 원래 결혼 생각은 없었는데 너를 만나고 마음이 바뀌었어. 너 같은 여자라면 결혼해도 될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저는 속으로는 이런 남자랑은 결혼해서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인생 계획에 없던 결혼이어서 저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 할 텐데 저는 제 삶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단지 제 고민을 남자친구에게 말했더니 제가 아이 생각이 없다면 아이 없이 살아도 된다면서 저를 계속 설득했고 적극적인 남자친구의 행동에 저는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저는 저와 남자친구만 결혼하기로 마음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집에서 저를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40 다 되어서도 결혼할 생각이 없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집안에 경사가 났었지만 막상 제 나이가 36살인 거를 아시고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반대하셨거든요. 또 제가 결혼해서 아이는 안 낳고 둘이서만 살겠다고 말했더니 저를 더 싫어하셨습니다. 남자친구 집에서는 아이 낳고 조용히 내조하는 며느리를 원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엄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만약에 이 여자랑 결혼을 반대하면 자기는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앞으로 결혼은 없다고 반협박했고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해가 지나서 37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인사를 드리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랭하셨지만 다행히 다른 친척분들은 저에게 잘해주시더라고요. 분주히 일을 다 마치고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새로 결혼한 신혼부부이다 보니 이야기 주제가 저희 부부가 되었어요. 다들 남편이 결혼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자기 짝 만나서 결혼했다고 축하해 주셨어요. 행복하게 잘 살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부부 나이가 있는지라 어쩔 수 없이 아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연이 너네는 새아기 나이도 있고 하니까 빨리 아이부터 가져야겠다. 새아가가 올해 몇이라고?
올해로 37살입니다. 아이고, 37이라고? 혹시 산부인과에서 검사는 해봤냐? 아이 낳을 수는 있대? 제 나이를 들으시고는 다들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걱정하셨습니다. 속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을 겁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어른들은 저희 부부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시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만 했죠. 아이고, 웬 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 대가 끊기게 생겼다니까.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저보다 6살이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31살이었는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뒤 아가씨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남편은 자기보다 훨씬 어린 동생을 마냥 귀여워했어요. 저한테 혼자 사는 동생이 밥도 잘 안 챙겨 먹는다고 잘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집에 제 편을 하나 만들려고 일부러 아가씨와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괜히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반찬도 이것저것 챙겨주었어요. 아가씨는 처음에는 좀 불편해했지만 저를 밀어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곧 제가 노력한 덕에 친해졌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노력한 것을 후회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제가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일 끝나고 저희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오기도 하고 주말에는 저와 수다 떨러 놀러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을 시어머니한테 가끔 전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제가 아가씨한테 친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말하면 얼마 뒤 시댁에 방문했을 때 친정 식구들은 잘 있냐고 물어보고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회사에서 가끔 자고 오는 일이 있을 때면 시어머니가 아무리 바빠도 집에서 가사 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면서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항상 제가 아가씨한테 무슨 말을 하고 나면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 같다는 걸 느끼고 나서는 아가씨한테 말하는 것을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새언니, 언니는 언제 아기 가질 거예요? 애 가지면 회사는 어쩌려고요? 아, 나이가 있으니 빨리 가져야겠죠. 회사는 육아휴직했다가 다시 복직하려고요. 저는 살림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사실 저는 아이를 안 낳거나 아이를 최대한 미루고 싶었는데 시댁에서 알게 되면 괜히 또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을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아가씨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가씨가 자신의 속마음을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아직 신혼인데 아이는 몇 년 후에 낳아요. 언니는 꼭 신혼을 즐겨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는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운도 없지. 허니문 베이비로 아기를 낳는 바람에 신혼생활도 없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꼼짝없이 집구석에 박혀서 살고 있잖아요. 최대한 늦게 낳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과는 다르게 저한테 아이를 늦게 낳으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이가 있으면 자기 삶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애 낳고 살림하는 애들 보면 자기가 다 답답하다면서 저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애 없이 부부끼리도 행복하게 잘 산다고 애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까지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시부모님들이 아이를 가지라고 성화를 하시니까요. 게다가 지금 낳아도 노산인데 아이 갖는 걸 미루면 나중에 갖고 싶어도 가지지 못할까봐 걱정이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가씨가 제게 마음을 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솔직한 심정을 살짝 말했습니다. 아직 아이 생각은 없지만 상황상 아이를 낳아야 할 것 같다고요. 이때 조금 더 아가씨를 경계했어야 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지하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아가씨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31살이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많고 아예 결혼은 40 넘어서 한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다들 병원에다가 난자를 얼리던데요? 난자를 얼린다고요? 저도 텔레비전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긴 했는데 그렇게 하면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얼린 난자랑 정자로 낳은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걸 하는데요. 당연히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시행되는 거겠죠? 제가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하자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뒤적거리더라고요. 며칠 전에 난자 냉동한다는 친구를 만났을 때 신기해서 병원 팸플렛을 받아뒀는데 있나 모르겠네. 잠시 가방을 뒤지더니 마치 미리 준비한 사람처럼 저한테 난자와 정자를 냉동하는 병원 팸플릿과 명함을 건네더라고요. 나중에야 그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의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딱히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혹시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 병원에서 얼렸다고 하더라고요. 의사인 친구가 난자를 보관해둔 병원이라고 하면서 의사가 얼릴 정도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입증된 거 아니냐고 한번 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제가 잠시 머뭇거리자 제 손에 팸플릿을 쥐어주면서 한번 자세히 보기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남편한테 말해서 같이 정자를 얼려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아기한테 매여서 살지 말고 최대한 사회생활을 하고 아기는 늦게 낳으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친언니 같아서 하는 말이라고 잘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아가씨의 검은 속내도 모르고 감동하였지 뭐예요. 그리고 아가씨가 돌아간 뒤 저는 식탁에 앉아서 한참 그 팸플렛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가씨의 의사인 친구가 난자를 얼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갖고 싶을 때 가지지 못한 몸이 되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요. 남편 역시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비록 결혼 전에는 저에게 아이를 안 가져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가끔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아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이 안 가지는 거 괜찮아요? 아이는 갑자기 왜? 당신이 아이는 별로 안 낳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니, 혹시 결혼하고 마음이 바뀌었나 싶어서요.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막상 애들 보면 너무 귀엽더라고. 하지만 당신이 낳고 싶지 않으면 강요할 생각 없어.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사실 나도 아직은 아이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없지만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 가지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정자하고 난자를 냉동시키는 거 어때요? 제 말에 남편은 적잖이 당황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자와 낭자를 냉동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가씨의 의사 친구 이야기도 해주고 인터넷 후기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래 여보 알았어. 우선 하루라도 젊었을 때 건강한 정자와 남자를 얼려두고 아이 갖는 건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리고 얼마 뒤 아가씨가 건네준 팸플릿에 있는 병원에 남편과 가서 정자와 난자를 냉동시켰어요. 이런 걸 알려준 아가씨에게 선물이라도 사줘야 할 것 같다고 남편과 말하면서 말입니다. 저희 부부가 난자와 정자를 얼렸다는 걸 알면 아가씨에게 선물을 줄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사실을 알고 괜히 아가씨한테 돈 쓰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남편과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 생신을 기념해서 가족끼리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일이 터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날도 어김없이 저에게 아이 안 낳을 거냐고 구박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애 안 가질 거냐?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네가 나이가 많아서 이 아이가 안 생기는 거 맞지?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뒤통수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노력? 네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 나중에 더 늙어서 애 낳으려고 난자 냉동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낯빛 하나도 안 바꾸고 눈 똑바로 바라보고 거짓말이야? 시어머니는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저와 남편이 난자와 정자를 냉동시켰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그이가 말한 거예요? 비밀로 하자고 말했는데. 제 말씀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서 언성을 점점 높이셨어요.
결국 부엌으로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말한 거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자기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자기가 누구한테 들어서 알게 됐는지 뭐가 중요하냐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식사는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저한테 그 많은 설거지를 시키시더라고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옆에 쓱 다가왔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하도 엄마가 저한테 언니가 나이 먹어서 애가 안 생기는 거라고 말씀하시길래 언니네 아직 아이 가질 생각 없어서 미루는 거라고 언니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말해버렸지 뭐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가씨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려다가 말실수를 했다고요. 저는 사실 화가 많이 났지만 울먹이는 얼굴을 한 아가씨를 보니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는 말을 했어요. 게다가 제 편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에 저는 내심 감동을 했습니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인 걸 정말 몰랐어요. 아가씨는 여우 주연상을 받은 배우처럼 연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갑자기 아가씨가 저에게 가족끼리 캠핑을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만난다고 저와 남편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가씨가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캠핑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려고 장도 푸짐하게 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에게 남편감을 소개도 시켜주고 저를 괴롭히려고 하려고 만든 자리였지만요. 아가씨와 아가씨 남자친구를 위해서 저와 남편이 요리를 다 했습니다. 난자와 정자를 얼리는 방법을 알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기도 했고요. 비록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제가 크게 혼났었지만 그때까지는 저를 위하려다가 실수로 한 줄로만 알았거든요. 맛있는 저녁을 먹고 다 같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서 기분 좋게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만난 계기부터 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까지 대부분 아가씨의 러브스토리였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술에 많이 취했는지 갑자기 예전에 남편이 사귀었던 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오빠가 그때 그 미진인가? 그 여자랑 헤어지고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신기해. 그때 엄마가 반대해서 헤어지고 살이 8kg나 빠졌잖아. 그때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다고. 야, 너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서 아가씨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아가씨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만나기 6개월 전쯤에 결혼을 하려고 집에 그 여자와 인사를 왔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처럼 엄마가 반대하길래 헤어질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강하게 밀어붙이더라. 아가씨는 재밌는 이야기라도 하는 듯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과거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남편이 저와 만나기 전에는 결혼 생각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내가 처음이었다며, 인사드리러 간 여자가 나밖에 없다며. 제가 남편에게 살짝 따져 물었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맥주만 마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아가씨의 남자친구가 괜히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남편에게 닥달을 하면서 화를 냈고 그날 캠프파이어는 결국 저와 남편이 싸우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침을 같이 먹자고 부르려고 아가씨 텐트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동안 아가씨와 시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안에서 아가씨가 시어머니랑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제가 옆에 있는 걸 아시면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실까봐 전화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아, 시키는 대로 어제 밑밥 잘 깔아뒀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돈이나 보내. 그런데 안에서 아가씨와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유, 알겠어. 알았다고. 저번에 난자 냉동시키게 한 거 보면 몰라? 내가 사람 하나는 잘 구슬리잖아. 어제도 예전에 오빠가 집 데려온 여자 이야기 자연스럽게 잘해서 둘이 대판 싸웠다고. 해달라는 대로 해줬으니까 수고비 보내. 뭔가 수상해서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니 제 이야기였습니다. 아가씨가 저한테 그동안 잘해주고 친하게 지냈던 것도 다 시어머니가 시켜서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난자를 냉동시키게 한 것도
괜히 캠핑에 와서 놀자고 해놓고 남편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서 저희 부부를 싸우게 한 것도 시어머니 머리에서 나오신 거더라고요. 아가씨의 두 얼굴에 충격을 받은 저는 계속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아가씨와 아가씨의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자기야, 어제 그거 다 자기 어머님이 당신한테 시킨 거였어? 아, 엄마가 돈 준다고 하라는데 어떻게 해? 난 몰라. 에이, 몰라. 돈 준다니까 하는 거지. 우리 곧 결혼할 때 돈 많이 들잖아. 그것 때문에 요즘 알바 중이야.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캠핑 그래서 오자고 한 거였어? 아니야. 오빠랑 새언니한테 자기 소개시켜주려고 만든 자리는 맞아. 그런데 엄마가 돈 준다고 하면서 오빠 전에 만나던 여자 이야기 좀 하라고 하잖아. 둘이 잘 지내는 꼴 보기 싫다고. 낸들 알아, 그 심보를. 이런 사람이 내 시어머니가 아닌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뭐. 아가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정자와 난자를 얼리라고 한 건 저희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낳지 못한 몸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신 것 맞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싫어서 아가씨한테 대신 말하게 시키신 거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싫으면 자기 딸한테 거짓말까지 시켰나 싶어서 소름이 다 끼쳤어요. 또 저와 남편을 위해서 꾸민 일이라고는 했지만 괜히 저를 괴롭히고 싶으셔서 그걸 트집 잡아 크게 혼내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에게 더 이상 제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하는 말도 믿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남편에게 말할까 생각도 했지만 남편이 한 성격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집에 분란만 일어날 것 같아서 우선은 말하지 않기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아가씨한테 따로 전화하거나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래 자주 왕래를 하던 터라 제가 부르지 않아도 아가씨는 자주 저희 집으로 오더라고요. 하루는 같이 저녁을 먹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보니 아가씨가 없더라고요. 잠깐 화장실을 갔나 하고 아가씨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안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안방에 계셨어요? 아, 안방 화장실 썼어요. 거실에도 화장실이 버젓이 있는데 굳이 안방에 있는 걸 사용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요즘 속이 안 좋아서 볼일을 보고 나면 혹시 냄새라도 날까봐 방에 있는 걸 썼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이상했지만 딱히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조금 수상한 행동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음번에 와서는 저희 방 서재에 책을 좀 빌려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빌려가라고 말을 했는데 한참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아가씨가 책을 읽는가 보다 하고 있었죠. 한참 후 아가씨를 부르러 서재로 들어갔는데 아가씨는 책을 읽기는커녕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머, 깜짝이야. 아가씨는 갑자기 들어온 저를 보고 엄청 놀라 하더라고요. 뭔가 죄 지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가씨 손에는 책 대신 컴퓨터 마우스가 쥐어져 있었어요. 책 보고 계신 거 아니셨어요? 갑자기 컴퓨터는 왜?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아가씨에게 물어보니 아가씨가 책을 보고 있었는데 친구가 지금 자기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타임 세일을 한다고 하길래 컴퓨터를 켰다고 둘러대더라고요. 제가 휴대폰을 보면 되지 왜 컴퓨터를 켜냐고 살짝 눈치를 줬더니 지금 사이트가 폭주해서 휴대폰으로 안 들어가셔서 혹시 컴퓨터로는 들어가질까 하고 켜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로도 사이트가 안 들어가진다고 하고는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왠지 아가씨와 시어머니가 또 뭔가를 꾸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대로 당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있고 얼마 뒤 갑자기 아가씨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언니, 혹시 지금 오빠 있어요? 네, 오늘 토요일이라서 어디 안 가고 텔레비전 보고 쉬고 있어요. 왜요? 아, 오빠가 있구나. 제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오빠가 들으면 곤란한 이야기 하세요. 혹시 괜찮으면 좀 이따가 사거리 카페로 나오실 수 있어요? 아가씨는 엄청난 비밀이라도 말할 것처럼 저에게 말을 했어요. 저는 또 뭔 짓거리를 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나 싶더라고요. 바쁘다고 하고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하려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또 만나자고 연락을 할 것 같아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시간을 맞춰 카페로 향했더니 아가씨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는데 오빠 바람 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울상을 하고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척을 하고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오빠가 어떤 여자랑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 걸 봤어요. 잠실역 부근에서요. 네? 아니, 뭐 회사 사람인가 보죠. 저도 동료인 남자랑 둘이서 술 마시고 할 때도 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이젠 하다 자기 오빠가 바람 났다는 거짓말로 저와 남편을 싸우게 하려고 하다보다 어이가 없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아직도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제 앞에서 심각한 얼굴을 하고는 머뭇거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 부르신 거예요? 제가 아는 여자였어요. 오빠가 같이 있는 여자. 오빠 회사 동료 아니었어요. 아가씨는 뒤이어 자기가 본 여자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윤미진. 바로 예전에 남편이 집에 결혼하려고 데려온 여자 이름을 대더라고요. 저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어요. 네? 그 여자를 남편이 만났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괜히 캠핑장에서 오빠한테 그 여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한번 떠보려고요. 그런데 뒤이어서 하는 말을 듣고는 지금 이것도 시어머니랑 짜고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아가씨는 제가 캠핑장에서 시어머니랑 전화 통화한 걸 몰래 엿들었다는 걸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 그때 시어머니가 시켜서 그 여자 이야기를 했다고 했었거든요. 정말 하마터면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거짓말 한다는 것을 깨닫고 웃음이 나오려고 했는데 겨우겨우 참고 저도 놀란 연기를 했어요. 정말요? 두 사람 다정해 보이던가요? 저는 일부러 커피잔을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는 어두운 표정을 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그건 남편과 윤미진이라는 여자가 같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정말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가 싶었거든요. 증거가 제 눈앞에 있으니까 말이에요. 제가 혹시나 해서 저번에 언니네 서재 컴퓨터를 뒤져봤어요. 제가 눈으로만 그 여자랑 오빠가 같이 있다는 걸 봤다고 하면 못 믿을 것 같아서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정말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찍은 사진 같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아가씨의 말대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어요. 잔뜩 화난 얼굴로 사진을 노려보고 있는 저에게 아가씨는 혹시 문제가 될까봐 컴퓨터에 있던 사진들은 다 삭제했고 자기가 몇 개만 증거로 가지고 있다더라고요. 사실 오빠한테 말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할까 하다가 왠지 저한테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같은 여자 입장이고 오빠보다는 제 편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선 사진밖에 증거가 없는데 이걸 들이밀면 과거 사귈 때 찍은 거라고 할 수 있으니 정확한 물증을 잡을 때까지는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무슨 낌새가 있으면 자기한테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저희 둘은 헤어졌습니다. 아가씨와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그 사진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아주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사진은 분명 합성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냐고요? 그건 저와 남편이 사귈 때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돌하르방에 어깨 동무하고 제가 찍어준 사진에서 돌하르방을 지우고 그 여자 사진을 합성했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어서 하마터면 저도 깜빡 속을 뻔했지 뭐예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그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더니 말을 더듬으며 이게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고는 아가씨가 줬다고 말하면서 그간 제가 당했던 일, 제가 캠핑장에서 엿들은 아가씨와 시어머니와의 통화 이야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진짜, 야, 우리 엄마지만 진짜 싫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자기에게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한 성격하기 때문에 괜히 제 이야기를 듣고 집안에 분란이 날까봐 말을 안 했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대충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다고요. 하지만 오늘 이 사진을 건네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같이 해결책을 좀 찾아보자고 했죠. 남편은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정 떨어진다고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리고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가 자기 엄마와 여동생을 불러서 의절이라도 하자고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이 하는 짓을 봐서는 화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진짜 인연을 끊을 것 아니면 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주말 내내 인터넷으로 시어머니 골리는 방법, 시집살이 극복 방법 등을 찾아보았고, 사랑과 전쟁과 같은 프로그램도 밤새도록 시청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드디어 가족들 사이가 틀어지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저를 괴롭히지 못할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바람 피운 것을 인정하고 저한테 싹싹 빌었다고 거짓말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가씨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고 집에 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오빠랑 그거 때문에 싸우기라도 한 거예요? 아가씨는 저희 집에 오자마자 걱정스러운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계획을 실행했어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남편이랑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웠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가씨는 정확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좀 참지 그랬냐고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게다가 오빠가 아니라고 발뺌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가 더 깊어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가씨가 건넨 사진들 덕분에 남편이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네?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고요? 오빠가 두 사람이 진짜 만났다고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오빠 진짜 바람 피웠다고요? 증거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발뺌을 어떻게 하겠어요? 양심이 있지. 그래도 아가씨한테 받은 거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컴퓨터를 쓰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저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아가씨가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깜빡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제 얼굴에서 얼굴이 사색이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데 제가 잠자리도 피하고 아이를 안 가지니 자기가 외로워서 몇 번 만났대요. 그런데 감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추억팔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이혼하자고 했는데 뭐 저밖에 없다고 하면서 울면서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가씨한테 남편이 쓴 각서라고 하면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바람을 피워서 미안하다.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전 재산을 위자료로 다 주고 이혼하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 동영상도 보여주었어요. 그 동영상 속에서 남편이 무릎을 꿇고 각서를 읽고 있었죠. 아가씨는 각서와 동영상을 보고는 자기 오빠가 진짜 바람이 났다더니 충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우선 한번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증거를 남겨뒀으니 나중에 또 바람을 피워도 전 재산이 제 것이니까 저도 손해보는 건 없겠더라고요. 대신 이제 경제권도 제가 갖고요. 이 집 명의도 제 앞으로 하기로 합의했어요. 앞으로 한 달에 용돈 20만 원만 달래요. 저는 활용 정점으로 남편이 저한테 이제 잡혀서 살게 되었고 집의 명의도 제 앞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할 말을 다 하고 이제 곧 남편이 올 시간이니 아가씨는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아마도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시댁으로 달려가 시어머니한테 오늘 들은 이야기를 고스란히 다 이야기했겠지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분명 들으셨을 텐데도 그 뒤로도 계속 저를 구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한번 시어머니를 속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이것저것 트집 잡아서 괴롭힐 때 남편이 조용히 저희 옆으로 와서 말을 했어요. 엄마, 사실 제가 바람 피우다 저 사람한테 걸렸어요. 예전에 집에 데려왔던 여자요. 제가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고 한 번 더 바람 피우다 걸리면 전 재산 주고 이혼한다고 각서도 쓰고 동영상도 찍어서 남겨뒀어요. 제가 저 사람한테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그만 괴롭히세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 저한테 잘해주라고 말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더라고요. 아니 뭐? 아니다. 아니 내 아들이 진짜로 바람을 피웠을 리가 없어. 절대 아니야.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증거로 그 여자와 남편이 합성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거는 자기가 저희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돈 주고 합성한 거라고 진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고 이거 자기가 최근에 그 여자와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바람을 피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저 사람이 수틀려서 이혼하자고 나오면 큰일 난다고 저를 자극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증거까지 있으니까 이혼 소송하면 재산 다 뺏기고 자기는 빈털털이 된다고 시어머니를 겁주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힐 때마다 남편이 자기가 바람 피우다 걸렸으니 그만하시라고 하는 통에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한테 잘해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괴롭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이를 안 가지려고 피임은 항상 했는데 어쩌다 보니 아이가 생겨버렸더라고요. 원하지는 않았는데 막상 생기니 기분이 묘한 게 신기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게 하늘의 뜻인 것 같다고 아이를 잘 키우자고 기쁘게 아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3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좋아하는 티는 내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내심 손주 볼 생각에 기분이 좋으신지 저한테 가끔씩 이것저것 먹으라고 반찬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금은 저에게 엄청 잘해주십니다. 그리고 아가씨도 그 이후 결혼을 했는데요. 참 불쌍하게도 제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시어머니를 만나서 힘들게 시집살이를 하고 있어요. 가끔 만나면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힘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인생을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해야겠다는 모성애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으로 아이를 꼽으면서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오히려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고 집안의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제 인생의 복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